안녕하세요. 고승님에 대한 마음여행을 떠나는 지혜명상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 선농일치사상으로 국가와 민족훈을 되살리신 용성대선사님에 대한 감상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용성스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TV에 방영된 독립운동 관련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스님들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배우거나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활동은 신선한 충격으로 각인되어 있었는데 고승열전에서 스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토회에서 주최하는 용성조사 탄생 150주년 기념 행사가 스님의 생가터에 지어진 전라북도 장수면 중림정사에서 열리고 용성스님, 동헌스님, 도문스님, 법륜스님으로 이어진 법맥으로 법륜스님이 용성스님의 증손 제자 스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고승열전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님들은 하루 목숨 건지기도 힘들 정도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를 생사의 고비 속에서 사셨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하여 고승열전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면서 자주 독립국가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대문 안에 절이 없는 상황에서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되자 용성스님께서는 제일 먼저 입성하셔서 종로에 대각사를 세워 포교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동시에 왕실과 비밀리에 접촉하셔서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고 직접 만주 간도로 가셔서 핍박받는 동족을 위해 선농일치 활동을 하셨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치열하여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있지만 기록이 거의 없어서 스님의 활동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용성 스님께서는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으로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선언과 독립만세를 외치시고 스스로 일본군에게 전화를 하셔 이 사실을 알리고 잡혀가셨습니다. 석방 조건을 갖고 회유하는 일본군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기에 1년 6개월의 옥고를 모두 치르시고 나오셨습니다. 스님께서 감옥에 계시는 동안 일본군은 제자 스님들을 분열시키고 대각사절을 처분하여 없어지게 만들었으며 추록 후에는 철저하게 감시하여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계시는 동안 기독교인들이 한글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보시고 불교도 쉽고 편리하게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경전 번역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오시자마자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은 채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시고 일요일 불교 학교를 열어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며 찬불가를 지어서 풍금을 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일제 감시망을 피해가며 독립운동을 꾸준히 하시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여 전달하셨습니다. 대처승을 만들어 조선 불교를 없애버리려는 일제의 속셈에 스님께서는 넘어가지 않고 더욱더 독립을 위한 포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자 스님께서는 외색 불교에서 벗어나
조선 불교의 맥을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대각교를 만드셨습니다. 대각사에서 다시 법회를 여시며 포교 활동을 해 나가시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시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스님의 유운을 받들어서 법륜 스님께서 통일의병학교를 만들고 교육하시는 모습을 보며 남북 통일과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용성 스님께서는 참선과 사회활동을 같이 해 나가셨습니다. 왕실의 비밀 자금 협조로 만주에 직접 가셔서 절을 세우고 농토를 구입하여 조선의 백성들이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속이 빈 불상을 사서 그 속에 김상궁으로부터 전달받은 왕실의 돈을 감추어 만주로 가셨기 때문에 일본군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주에서는 선농일치 사상을 펼치셨는데 참선과 농사일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중생을 구제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 당시 만주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자기 수명을 다 산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며 죽음도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등 전쟁 패배에 대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일본의 보복, 만주전쟁, 737 부대의 생체 실험 등으로 수많은 이름 모를 조상님들이 비참하게 사라지셨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고 대항하신 조상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역사의식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용성 스님께서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신 후에 같은 동네에서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믿을만 했기에 그를 만주로 보내어 절과 농토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앞잡이였기에 모든 절 재산을 팔아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믿고 보낸 청년으로 인하여 만주의 동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터전을 잃고 애써 일군 절과 농토를 잃어버렸을 때 스님의 충격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일본군의 감시와 탄압으로 대각사에서의 포교활동과 독립운동은 점점 불가능해졌고 스님께서는 광복을 보지 못하신 채 유운을 남기시고 1940년에 돌아가셔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농일치 사상에서 알다시피 스님께서는 노동과 함께 참선을 강조하셨습니다. 정토회에서 하는 수행, 보시, 봉사와 쉐오민에서 하는 수행이 모두 오늘날의 참선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을 실천하여 이 땅에서 잘 쓰이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와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치를 알아서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하면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혜의 종교를 만난 것이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마음을 보태야겠습니다. 용성 스님께서 한글 경전을 만드시고 포교 활동을 펼치셨던 종로에 있는 대각사에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초상화를 보면서 조선 불교를 지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힘쓰시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을 불사른 스님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고승열전의 다른 큰 스님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용성 스님과 관련된 일화가 종종 나옵니다. 스님께서는 바쁜 서울 생활 속에서도 전국의 다른 절에서 초청을 하면 흔쾌히 가셔서 전법을 하시고 제자 스님들을 양성하셨습니다. 범어사에 계셨던 동산 스님이 용성 스님의 제자였다는 것과 법륜 스님의 스승님이신 도문 스님과 용성 조사님과의 관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성 스님께서 출소하셨을 때 대각사 일부가 일제에 의해 팔려서 없어졌을 때 이처사님 집에 머무르게 되셨는데 그 이처사님의 아들이 용성 스님의 제자가 되셨고 이처사님의 손자가 바로 도문 스님이셨던 것입니다. 멀리 계신 줄 알았던 고승님이 법륜 스님과의 인연으로 한결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듭니다. 세상사보다는 개인사에 치중했던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부터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이니 놀랍기만 합니다. 고승님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본받고 수행을 통해 생겨나는 선한 마음을 꾸준히 일깨우며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독립운동가 선농일치 사상으로 국가와 민족혼을 되살리신 용성 스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새록새록 다시 일어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